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저희 포트 중에 제일 지금 상승률이 1위입니다. 일단 한국전력에 대해서 제가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전만 제가 말하자면 영상 내내 이야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셔도 되는데 오늘 조금 한국전력이 슈팅 나왔고 제가 어제도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했는데 자꾸 미뤄져서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막 찍기 시작했는데 정치 테마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될 상황인지 저 정치 테마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 막 남산알루미늄이랑 까미엔씨 막 슈팅이 나오네요. 일단은 뭐 영상 지금 찍고 있으니까 계속 찍을게요. 지금 갑자기 남산알루미늄이랑 까미엔씨가 슈팅이 나와서 일단은 한국전력 설명하기로 한 거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죠? 지금 매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제가 평생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했고 제가 월봉 보여드리면서 자 보세요. 64,000원? 64,000원에서 쫙 내려갔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이게 거의 문정부가 시작되고부터 계속 하락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원전은 하면 안 된다, 원전은 위험하다, 영화 보시고 나서 원전은 절대 하면 안 돼, 위험해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뭐 일본 봐봐, 일본 지금 원전 해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원전 하면 안 돼.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일본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겠죠. 일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야기하는 거를 분명히 뉴스에 나올 텐데 일본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악화가 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최근에 영상이 다 있습니다. 제가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한일 관계도 연관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 테마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계속 눈이 가네요. 일단 계속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한국전력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을 했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 보시면 어딨냐 지금 한전 KPS도 보시면 이거는 거의 5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5분의 1 토막. 한전 KPS 5분의 1 토막 났고요. 한전 기술은 어떻게 보면 원전에게 가장 직접적인 종목인데 거의 10만원에서 이건 거의 6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좀 신경 써야 되고 저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원전 관련주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문정부의 탈원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월성 검사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죠. 제가 이거 때문에 이제 피바람이 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찰총장이 이제 다시 복귀하자마자 원전 부분을 이제 월성 원전 부분을 이제 파고 들었잖아요. 제 과거 영상에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때 이야기한 걸 그냥 들어보시면 어딨지? 이런 거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보시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하고 과거에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문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도 10명 중에 7명은 원전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이 좁은데 풍력이랑 태양광만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전기를 다 공급하냐. 그러니까 땅이 좁은데 말하자면 땅에다가 다 태양광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풍력을 깐다. 그게 일부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1위 거의 1위 수준이에요.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왜 탈원전을 하려고 하냐. 말하자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하자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사고가 없도록 만들어야지. 말하자면 사고 날까봐 원전 관련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게, 탈원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좀 웃긴 게, 우리나라에 안 되지만 해외에는 수출하려고 하죠. 그 문정부가 그 원전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 자체가 좀 발상이 이상하고, 이 해외 외국 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도 좀 어이가 없겠죠. 너네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한테는 수출했어? 어?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치인들이 뭐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 이게 제가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에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발상이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도 지금 대부분 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전을 10명 중에 7명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지금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과거 영상에 설명드렸죠. 안 하는 이유가 태양광을 어디에다 많이 깔았는가, 뭐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북한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그 민주당의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원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성도 있고, 태양광을 과연 어디에 깔았는가, 그런 관계성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시 원전을 좀 해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전력도 원자력을 재개한다는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뭐 울진 이런 데서 원자력을 지속해야 된다, 뭐 건설을 재개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 뭐 폐쇄보다는 유지와 개발로 나서야 한다, 뭐 이런 뉴스 대충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헤드라인만 쭉 볼게요. 뭐 이미 과거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원전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는 핵융합, 그러니까 핵융합 하면 뭐 핵융합 폭탄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핵융합 폭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핵융합으로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대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가 이제 관련주도 지금 뭐 포트에 있고, 이 핵융합 관련주, 뭐 한국전력도 핵융합 관련주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 핵융합이 우리나라가 1인데 탈원전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할까 우려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온 게, 자,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거 제가 보고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핵융합 연구가 20년 만에 독립해가지고 청정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자세히는 제가 뭐, 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 모르겠지만, 이게 인공태양을 말하자면 지상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씨 1억도 뭐 20초 운전을 했다, 이거. 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어쨌든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연구진도 1억 도를 뭐 유지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울게. 이걸 너무 많이 깔아놓으니까. 어떤 건지 이해 가시죠? 이게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미래 에너지 핵융합에, 그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고, 이게 뭐 인공태양도 우리나라가 이런 걸 뭐 만들 수 있다는데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전은 꼭 필요하다. 그죠? 이 보면은 뭐 한국 연구진 1억도 유지, 세계 최장 시간 달성했다, 핵융합 실현, 뭐 한국발,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미래 에너지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게 탈원전을 해버리면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이게 미래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한국전력이 당연히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시면 뭐 한전기술, 국제핵융합 실험로, 뭐 중앙연동 제어장치 출하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전력 기술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원자력과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했는데,
국제인공태양 성공위한 협력 강화한 이런 것들이 이제 2019년 뉴스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뭐 몇 초 동안 가동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한전기술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전기술이 올라가면 가장 말하자면 원자력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인데 프랑스 핵융합 실험로 사업에 기자재 뭐 공급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제 뭐 좀 보시면 핵융합 에너지가 우리 관련주가 또 뭐가 있냐. 비추얼테크도 이 관련주거든요. 핵융합 에너지. 그래서 제가 비추얼테크를 저는 바로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꼬여서 그런지 반등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월봉이구나. 일봉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때 거래량이 한 빵 터져가지고 올랐고 저는 한 요 정도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꼬이니까 한번 계속 빼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뺄 수도 있으니까 뭐 막 사면 안 돼요. 어쨌든 저희 포트 중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분명히 있고 그 원전 관련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조금 매수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전력 계속 좋네요. 지금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 6%대 상승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지금 제가 뭐 이 정도 가격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대충 봐도 한 20% 정도 수익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 팔고 싶어 하면 파셔도 되지만 이거는 계속 평생 가지고 있어도 돼요. 몇 년 갖고 있으면 한 3배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갈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치 테마주가 지금 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 지수랑 포트부터 쭉 볼게요. 종합 차트 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양매도네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은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코스닥 상승 중이구나. 코스닥 상승 중인데 개인이 매수로 이제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는 약간 거의 약보합인데 개인이 많이 사고 있네요. 그런 흐름이다. 지수는 제가 당분간 볼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원래 지수 설명을 한 10몇 분 했어요. 예전에 과거 폭락장일 때는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 저희 유튜브 좀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제 폭락할 때 걱정하지 마라. 당연히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고점 돌파했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죠. 이거 만약에 750 가면 신용 써라. 720 가도 신용 써라. 신용 베팅 할 필요 있다. 반드시 반등 나온다고 과거 영상 찾아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급락장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 이야기를 별로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 좋고 지금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종목이 문제니까 종목 이야기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형미디어 보시면 어쨌든 지금 계속 위아래로 흔들고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한선도 올라와 있고 하한선도 올라와 있고 얘가 이제 이쁘게 쫙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그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거 왜 떨어져요? 이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슈팅 나오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 개인들이 매도 안 한다고 했죠.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거 제가 엘리엇 파동 그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과거에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와야 개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 하락한다. 요 가격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하락할 땐 또 안 파는 사람도 많아요. 파는 사람도 있겠죠.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 가격만 가면 나중에 팔아야지 하고 나중에 또 올라갈 때 요거에 다 팝니다. 그죠? 딱 팔고 여기서는 또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간다 이 살짝 조정 주면 여기부터 또 팔기 시작하고 나중에 여기 가면 팔아야지 하고 또 여기서 쫙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또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 파동이 제일 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하니까 여기서 또 사는 거죠. 여기 사서 나중에 이제 물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데,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저는 여기 요 상승 나왔죠? 저는 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요 구간.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신세계 INC 보합, 유진기업도 보합, 현대그린푸드 뭐 딱히 뭐야 이거? 아, 위드텍 안 올라가네. 이거 왜 안 올라가? 저는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밀리네요. 뭐 기다려 봐야죠. 애니플러스 슈팅 나왔네요. 그죠? 애니플러스 또 슈팅 나왔는데 더 갈 것 같은데 이것도 전고점 한번 돌파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많이 파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파신 분 아니면 들고 계신 분 이야기 보세요. 이거 제가 보기엔 더 가는데 파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파시고 다른 거 저가 잡아도 되지만 지금 이게 저희가 이때 뭐 날짜 확인하시면 이때 잡았거든요. 거의 한 20% 정도 상승인데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젠백스링크도 어제 슈팅 나왔다 오늘 또 밀렸네요. 오늘 또 슈팅 한번 나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일진파워 조금씩 올라갔고 비추테크도 어쨌든 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농화성 에코캡 뭐 좀 밀리고 있고요. 남성알루미늄 이게 뭐가 있나? 제가 잠깐 검색해 볼까요? 이게 뭐 당연히 이낙연 형님 때문에 모르겠죠? 뭐 있나? 지지율도 그냥 윤석열 형님이 1위인데 왜 올라갔지? 어쨌든 뭐 지금 비교적 저가로 형성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그런 뉴스가 나온 게 없네요. 없는데 어쨌든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을 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줬죠. 이렇게 조정을 주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딱히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남사알루미늄도 써니전자 그리고 안랩 아까 GSE 아까 이거 까미유시 갑자기 슈팅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그냥 그러네요. 좀 지켜보고요. 메커스 레오이즈 게임주도 뭐 그냥 그러네요. 야 이건 계속 밀리네. 액터즈 수송 져가지고 대동공업 신세계부터 인트론바이오는 이거 인트론바이오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어쨌든 지금도 좋죠. 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포트에선 빼겠습니다. 유한타 유유제약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호텔신라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클리오 화장품 관련주 뭐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얘도 올라간만 한데 안 올라가네. 현대백화점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것도 만원 위에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메가스터디 좀 밀렸고 한샘 어제 이야기한 거죠. 대림비엔코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대림비엔코랑 그 한샘 뭐 대림비엔코 특히 이제 제가 그 건축자재 이제 건설주가 올라갔고 이제 이런 건설 자재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샘표식품 뭐 그냥 그렇고요. 상한기획 풍력도 그냥 그렇고 뭐 금융주도 딱히 뭐 변동성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게 하나손해보험이 좀 밀리네요. 그죠? 이게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슈팅 나왔고 제가 분명히 이것도 거의 고점에 팔았네요. 저희가 이 정도에 좀 정리하고 이제 평생 보여야 되니까 조금씩 다시 뭐 매집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전력 제가 설명드렸는데 계속 이걸 뭐 오늘 가격 유지하고 내일도 오르고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이 오르는 건데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 한전 KPX 마찬가지로 좋고 한전 기술도 이건 가벼워서 올라갈 때는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상한가치인 것 같은데 이날 그죠? 이날 보시면 26%까지 올라갔었구나. 26%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찌 좀 가벼워가지고 원전 관련된 그런 호재가 나오면 바로 그냥 슈팅 나올 거예요.
한전산업, SK텔레콤, 뭐 통신주도 그냥 그렇고요. NH투자증권, 삼성전자는 오늘 오늘도 수급 안 좋겠죠? 수급이 아니 어떻게 개인들이 이걸 다 사지? 이게 솔직히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오늘도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아니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이게 지금 요만큼 잡혔지 장 끝나면 더 많이 잡힐 것 같거든요. 좀 대단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지켜보고요.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좋네요. SK이노베이션 제가 대형주 중에 전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그냥 좋아요. 뭐 딱히 뭐 이유는 없는데 그냥 삼성 SDI 배터리, 두산, 뭐 딱히 뭐 큰 흐름은 뭐야 이거? 또 밀리네. KBS 해명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물 타지 마세요. 물 타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KBS 홀딩스 얘는 올라가죠, 그죠? 오히려 얘는 제가 보기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거의 플러스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 SNK도 단타로 접근하라고 했고요. 다 봤고 저희 댓글 좀 보고 아까 전에 삼성전자 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번 이따가 찾아보던가 할게요. 댓글 지금 어제 제가 저녁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오르비텍 60층이면 이게 6,000원이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오리비텍 매수해가지고 북한 관련 이슈 있을 때 거의 한 저가에 잡아서 되게 수익 많이 본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60층에 잡아서 쌩 고생하고 물타기 죽어라 해서 5,400원 만들었다. 지금 결국 근데 손절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본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계좌 좀 까주세요. 계좌 저 깠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뭐 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질문하죠. 본인이 좀 뭔가 찾으려고 노력도 하셔야 돼요. 너무 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하는 건데 뭘 또 있까요? 찾아보세요. 지인 추천으로 구독하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차피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제 유튜브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좋은 종목 추천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튜브의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화장품 관련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 더 빠르게 올라가냐 느리게 올라가냐 차이지 화장품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 중에 뭐 분야별로 하나씩만 사도 됩니다. 종목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금융주가 있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쓰는데 그럼 우리은행 사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인트론 오늘 왜 갔나요? 인트론 오늘 왜 갔나요? 어제 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올해 횡보했고 올라갈 만하니까 갔겠죠. 이건 질문이 뭐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갈 만하니까 갔겠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셨고 위드텍 돌파 매매 들어갔다가 100만원 손절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쌤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진심을 담긴 조언 충고합니다. 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우진 좀 해석해 주세요. 왜 저러고 있을까? 우진 제가 보기엔 적자 기업이고 많이 올라서 조정 주는 건데 당연한 조정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본인 종목이 떨어지면 인정을 못 해요. 본인의 종목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 샀어요. 고점 매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고점에 매수했어. 나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근데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거 왜 떨어져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적자 기업인데요. 그죠? 적자 기업은 좀 웬만하면 저희 포트 중에 적자 기업 단타로 헬릭스미스는 적자 기업이죠. 몇 개 있지만 진짜 적자 기업 최대한 사지 마세요. 단타는 모를까.
잘못된 매매 방법으로 지금도 마음고생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정중히 꾸벅요라고 써주셨고, 꾸벅 누르고 꾹 누르고 시청.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어제 영상에서. 감사합니다. 소름, 역시 주님 대박. 저의 포트를 어찌 그리 잘 아실까요? 언제쯤 풀려서 꼬인 걸 없앨 수 있을까요? 꼭 주님 알려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구독할게요. 신규 종목, 관심 종목 추가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반성합니다. 영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공부합니다. KPX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45%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할 때 산 게 아니라 더 고점에서, 최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좀 힘들겠죠. 45% 마이너스 45%좀 힘들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해하셨죠? 안 하셨으면 이제 하셔야 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꾸 까먹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읽어주시는 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제 댓글 읽어주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네요. 라디오에서 사연 올린 거 채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실시간 방송도 있지만 실시간 방송 할 여건이 안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면 나쁠 거 없죠. 매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볼 때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법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댓글 자주 남기지 않지만 항상 잘 시청하고 있고 알찬 영상 매번 감사합니다. 저도 좀 알차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댓글 읽는 시간이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좋은 영상 잘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 분석 이달 매매를 복귀해보니 손절은 집회 손익은 동전으로 많이 했습니다. 비싸게 주식 배우고 있는데 더 큰 대가 치르지 않게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매매법에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이게 뭐 막대기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는데 그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건 너무 쉬운 거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 그런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 될까? 아니 이거 아까 이 자를 봤는데 요런 자를 오늘 그 뭐지? 그걸 뭐라고 하죠? 썸네일로 써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타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죠? 요거 오늘 그 뭐야 유튜브 썸네일로 요거 만들겠습니다. 요거나 다른 거 아까 제가 다른 거 봤는데 삼성전자 개인들 너무 많네요. 이 느낌 아시죠? 이거 인도겠죠, 인도? 어쨌든 삼성전자 많이 사고 계신데 뭐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이미 많이 더 올릴 것 같긴 해요. 지수가 뭐 3천 가려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처럼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좀 겁나기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저녁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